이전에도 몰랐던 건 아닌데 자꾸 그때그때 집단 운송 거부라는 실력 행사를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응급 임시 방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땜질이 여러 군데 됐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데는 손을 안 냈던 거죠. 현장의 통제권을 갑질로 행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때법으로 빨대 구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와 공정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가리지 않는다.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집을 사달라는 얘기는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정부가 맡아 있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자기네가 대사 가서 그때는 장사하겠다는 건데 닥치면 다 하게 됩니다. 아니 뭐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신지. 영업 비밀인데. 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칼은 누구한테는 환부를 도려내는 칼일 수도 있겠고 누구한테는 살리는 칼일 수도 있을 텐데 뾰족하고 단호한 조치들이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산업도 살리고 여기에 특히 차주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도 살리고 또 국민들은 물류산업의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안전이 위협받으면 그 안전사고의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춘 해법이라고 자부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라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몰랐던 건 아닌데 자꾸 그때그때 집단 운송 거부라는 실력 행사를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응급 임시 방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땜질이 여러 군데 됐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데는 손을 안 냈던 거죠. 건설노조는 뭐 이미 건설 현장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채용, 장비 사용, 그리고 금품을 강요하고 현장에서 자신들이 독점권을 이용해서 사실상 현장을 마비시키고 현장의 통제권을 갑질로 행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피해는 노동의 그 일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다수의 그 비조합, 그 조직 외의 노동자들하고 결국 나중에는 분양가나 아니면 이에 대한 공사 대금을 전가받아서 지급해야 되는 일반 소비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요. 일하지 않는 팀장, 반장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때법으로 부당한 금품 그리고 시장의 경쟁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때법으로 빨대 구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와 공정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가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해법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갑자기 늘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한 대응책이 있었고요. 그다음 매입임대라는 제도를 또 운영하다 보니까 또 주거 복지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좀 갔던 게 있고 건설사들 막 넘어지니까 이런 게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뭐 돈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이 한 것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건설 업체들에선 무조건 다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값이 오를 때는 시장 원리로 그 가격 다 분양가 올려놓고 지금 와서는 자구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값으로 사라 이런 건 시장 원리상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 미분양을 보면 우선 중공업 미분양은 한 7천 가구 정도인데 역대 최대입니다. 최저. 그다음 20년 장기 평균 전체 미분양은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늘어나는 속도나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융위기 때 뭐 16만 가구를 넘어섰던 이런 걸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이 시중에 그 미분양이 다시 분양이 거래가 살아나는 이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언제든지 있거든요. 거래가 사는 순간 이거는 다시 미분양 급증이 아니라
완만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 건설사들의 이 공급금융, 건설금융이 지나치게 말라서 앞으로 공급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5조 원 수준의 우리가 이미 PF 보증을 이미 상품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 때 환매 조건부로 샀다가 나중에 90% 이상을 다시 그 되팔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환매 조건부로 정부에서 집을 사달라는 얘기는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정부가 맡아 있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자기네가 대사 가서 그때는 장사하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미분양 물량을 담보로 해서 금융을 풀어주는 거는 이미 그때 당시는 3조 원 규모로 했었는데 지금 이미 5조 원 규모를 조성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환매 조건부로 미분양을 매입해서 금융을 제공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가 이미 제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단계에서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매입임대는 저희는 매입임대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저희는 꾸준히 살 겁니다. 올해만 해도 사야 되는 그 물량이 3만 몇 통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매입 임대를 보니까 매입 임대의 미입주가 많은 거예요. 나라 돈으로 사서 임대를 놓기 위해서, 임대 시장에 물량 제공을 위해서, 주거 복지를 위해서 산 것이 안 나간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실수요라면 너무 미룰 필요는 없겠다. 전세라는 게 보통은 좀 월세로 살다가 그래도 이 달달이 들어가는 이거를 금리에 비해서 참 목돈 강제 저축도 하고 들어가는 월세도 좀 줄이고 하자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 징검다리 역할 비슷한 거거든. 목돈은 투자성이고 푼돈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돈과 푼돈의 이 어떤 이 자산 형성 내지는 심리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선호 현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는 장점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세가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덜해요. 근데 시세가 없다라는 걸 악용한 빌라 내지는 빌라성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장 전세 사기 당할 게 겁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덩어리로 위험 매물성 근처에 안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가는데 불안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안심 전세 앱을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지난 한 5년, 4, 5년 동안 전세 피해가 너무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아마 앞으로의 전세 사기는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세를 공개해 볼 뿐만 아니라 수법을 공개해 버리기 때문에, 예. 닥치면 다 하게 됩니다. 아니 뭐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신지. 영업 비밀인데. 예, 안녕하세요.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뉴스원.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